자, 먼저 영세율부터 볼 건데 이 영세율은 0%의 세율을 부과하는 걸 영세율이에요. 0%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건 세율을 부과하는 건 과세 거래에 해당하게 돼요. 과세 거래에. 그래서 영세율의 거래는 과세 거래예요. 영세율만 하는 사업자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사업자인데 우리나라에 파는 건 10%, 외국에 파는 거는 0% 이렇게 하는 거지. 수출만 하고 우리나라에는 단 1도 안 판다. 그런 업체는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과세 거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영세율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제적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적 이중 과세 방지라는 건 수출하는 나라도 10%를 부과하고 수입하는 나라도 10%를 부과하면 이건 10%에 또 10%가 붙어서 이중 과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국제적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영세율 제도는 우리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국가죠.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공무역 국가라서 그래서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해 와서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삼성이든 현대든 뭐 LG든 뭐 전부 다 그런 형식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자원에 대한 취약점들을 좀 활용을 하려 했다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서 된통 당하고 있는 거죠. 있는 게 몇 개 있었는데 우리도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원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웬만한 무역기구에 전부 다 가입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WTO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가트 협정에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결정을 했고 그 가트 협정이 이제 우리 WTO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걸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영세율을 쓰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상호 면세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상호 면세주의를 띠고 있다는 건 상대방 국가도 WTO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면 우리나라도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데 그 국가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에는 이, 은에는 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영세율 적용 대상자라고 적혀 있는데 이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자, 첫 번째 지금 얘가 과세 거래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과세 사업자여야 돼요.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비거주자나 외국 범위 적혀 있는데 마지막에 상호주의에 따라 판단 적혀 있는 게 제가 상호 면세주의 따른다는 표현인 거고. 그럼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를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재화의 수출이라고 적혀 있죠. 이 수출 형태에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서 채집된 걸 외국 배끼리 붙어가지고 이걸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은 안 그런 걸 아는데 옛날에는 그 여러분들 영덕 대게라고 먹는 대게 있죠. 그게 그 질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대요. 그 안 들어온 이유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그 영덕하고 울진에 있는 대게를 무진장 조회해서 크고 질 좋은 건 배끼리 붙어가지고 그걸 넘기고 이렇게 들어와서 크기가 작거나 이제 상품적 가치가 좀 작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주로 들어오는 게
옛날에 그 어부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경매를 수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매보다 일본 애들이 돈을 더 많이 준대요. 그리고 배에 달러를 싣고 온대요. 그럼 그게 훨씬 더 돈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신고를 다 해요. 신고를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적용을 해주겠죠. 그냥 어부는 면세 사업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세율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 일부 면세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선택을 좀 잘 해야 돼요. 면세 포기는 전부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자를 아예 과세 사업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 포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뭐 외국 인도 수출, 뭐 위탁 가공 방식 수출, 뭐 이런 형식으로 많은 수출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점에 보시면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라고 적혀 있죠. 이것도 우리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럼 우리 그 용어를 다시 한 번만 좀 더 볼게요. 영세율 거래는 원칙은 당연히 과세 거래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래예요. 영세율도 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되는 거래예요. 사업자한테 공급할 때는. 비사업자한테는 뭐 공급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사업자한테는 꼭 해야 돼요. 그럼 자, A 법인이 있고 B 법인이 있고 C 법인이 있고 외국이 있어요. 자, 그럼 C 법인이 외국한테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출을 할 때는 서로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돈 받고 물건 줄까요? 물건 주고 돈 받을까요? 정말 애매하죠. 그래서 보증을 설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하는 국가에서 자기 주 거래은행에 LC 구자를 트게 돼요. LC 구자를. 그럼 LC 구자를 트면 이 LC 구자라는 역할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10억치의 물건을 우리한테 사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지급 보증을 서줘요.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그 요건에 충족하게 되면 이 은행에서 우리한테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외국 회사가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돈을 우리한테 지급할 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이업자가 이제 수출업자가 되는 거죠. 수출업자가. 그럼 이 수출업자가 수출할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인들이 전부 다 과세 사업자라고 봤을 때 이 과세 사업자는 또 다른 사업자한테 줄 때는 무조건 10%를 받아야 돼요. 무작정 수출한다고 0%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출한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수출한다는 걸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없다면 영세율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영세율로 물건 주면 영세율로 준 이유에 대한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10%를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출한다는 걸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수출하는 걸 입증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수출하면 돈 받을 수 있다라는 증빙이 있겠죠. 이걸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C 회사의 주거래은행에 LC 구자를 터요. 그러면 외국 회사가 외국 은행에서 우리나라 은행으로 수출 신용장이라는 걸 보내주게 될 거예요. 수출 신용장. 이걸 우리 원신용장 혹은 본신용장이라고 돼요. 관세법에서는.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냥 수출신용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수출신용장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에서 수출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 법인한테 우리나라에서 쓰는 LC구자 로컬 LC 이걸 한국말로 하면 내국 신용장이죠. LC가 레터 크레딧의 약자예요. 신용장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근데 LC 제도는
그 지급 보증이라는 걸 써줘요. 근데 기업이 자기 주거래은행하고 지급 보증을 살 만큼의 신용도가 돈독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 주거래은행장이나 외국한 은행장 이름으로 해서 구매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제시하면 수출한다는 게 입증되고 자기도 받아서 영세율로 이래서 영세율로 줬어요라고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때 0%의 세율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거예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그래서 문제마다 로컬 A씨에 의해 구매 확인서에 의해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말이 안 적혀 있어도 영세율 적용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얘네들이 없는데 우리가 수출한다라는 걸 이 업자한테 입증할 수 있는 게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용역 제공이에요.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용역 제공은 우리가 로컬렛이나 구매 확인서가 없다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을 받아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자, 그래서 얘도 사유로 하나 기억해 두세요. 우리 매매처 전표에 영세율 구분 있는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얘가 영세율 구분 사유의 10번에 해당해요. 우리 이것도 사용할 거니까 얘는 10번이고 얘는 3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세율 구분에 얘는 3번이고 얘는 10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럼 자, 수출한 재화의 인가공 영역인데도 로컬렛이나 구매 항의서가 있으면 구매 항의서에 의해서 받으면 되고 그게 아닐 때 수출한다는 걸 입증해서 수출재화 인가공 영역으로 B회사가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B회사 입장에서. 자, 그럼 이것도 재하청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수출업자하고 붙은 게 아니라 수출업자하고 계약된 자하고 계약하잖아. 이때는 내국 신용장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이때는 무조건 10% 과세예요. 과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수출재화 인가공 영역이라는 글자를 써서 여러분은 현혹할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출 전표에서 사항을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얘가 수출하는 수출업자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끼내인지. 얘는 지금 끼내잖아. 얘는 그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이게 그럼 이제 다 만들었으면 C 법인은 외국 회사한테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영세율로 당연히 직수출할 거니까 이 지점이 직수출의 지점이고 얘가 수출 재화의 내국 거래 지점이죠. 그럼 여기에서 직수출했을 때에 우리 회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세무서에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보내줄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외국 회사가 왜? 그래서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영세율 거래는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래요. 저는 면제를 해주는 거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원래 다 과세 거래라고 했잖아요. 제가 과세 거래는 증빙을 전부 다 주고 받아야 되는 거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용역의 국외 공급이라고 교재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에서 건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걸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굳이 해줘봐야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괜히 과세하게 되고 받아라 그러면 외국에서도 안 주려고 할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기업들도 신고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일어나는 건 세금 계산서 발급 없이 그냥 아무 영세율을 적용을 해주게 될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외국 항행 용역 우리 비행기나 배들도 우리 외국으로 나가는 것들 있죠. 그거는 영세율 적용을 받아요. 근데 국내선은 당연히 과세고 국외선 외국 가는 거는 우리 영세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똑같이 그대로 4번에 보시면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뭐 외교관이 외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 자, 그리고 뭐 공무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세 번째 점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하여 수출 재화를 인가공하는 수출 재화 인가공 용역. 그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고 근데 이 업자도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할 수 있다면 이거에 의해서 공급할 수도 있다가 그 다음 점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점이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원양 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외국 항행 용역은 앞에 영세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공하는 것도 똑같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의라고 적혀 있는 곳에 보면 영세율 제도는 0%의 세율을 적용한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면제되는 거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은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럼 면세 포기하면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면세 포기하게 되면 우리 바로 면세 포기하게 되면 이제 영세율 적용받는데 다시 면세로 적용받으려면 돌아가려면 몇 년간 걸리죠? 그렇죠.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죠. 자, 그리고 가로에 보시면 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인가요? 과세사업자잖아. 조금 영세한. 이때 영세하다는 영세율이 아니라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영세한 과세사업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도 당연히 과세사업자니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양서 발행 못하고 매입세 공제라는 개념이 없을 뿐이지 뭐 지금처럼 영세율이라든지 나중에 의제 매입세 공제라든지 전부 다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영세율에 대해서 같이 간략적으로 봤고 이제 면세제도 봅시다.